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어느새 또 이렇게 오전 시간이 다가왔네요. 화창하고 즐거운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내일 되면은 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또 이제 시장이 또 열립니다. 과연 열리면 어떤 또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요즘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리고 뭐 딥시크의 파장, 쇼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하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폭락할지 아니면 다시 또 반등을 할지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취임이 이제 열흘밖에 안 됐어요. 열흘밖에 안 됐는데 한국 경제는 아직까지도 뭐 폭풍 전야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트럼프 임기 첫 일주일이 한국의 그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뭐 그런 표현까지 하던데, 트럼프는 그 취임하기 직전에 한 기업 관계자가 이같이 말을 한 거예요. 다른 나라 대통령의 그 취임인 만큼 한 발짝 물러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무차별 관세 부과 으름장에 한미 그 자유무역 협정이죠, FTA 이체 협상까지 한 상황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걱정할 만한 상황이다,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20일에 이제 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하니까 이제 겨우 열흘 정도 지났다. 이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지명한 그 인사의 그 말 한마디에 한국 경제는 촉각을 곤두세우더라는 거죠.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니까 트럼프가 취임 이후로 8일간 서명한 행정명령만 38건에 달합니다. 38건에 달하고 취임 첫 한 달간 12건의 행정명령에 그 서명한 트럼프 일기 행정부는 물론이고 부시 행정부는 7건, 뭐 오바마 행정부 15건, 바이든 행정부 32건을 웃도는 규모라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를 정광석화다, 정광석화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광석화다. 의외로 신중모드인 부분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가장 우려했던 보편 관세예요.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모든 외국 수입품에 한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물리고 중국산 제품한테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한국을 포함해서 대미 수출 의존도가 큰 나라라는 말 그대로 그 날벼락인 상황이죠. 산업연구원은 그 보편 관세 부과 시에 한국이 대미 수출액은 최소 9.3에서 최대 13.1%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는 일부 국가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예고합니다. 트럼프는 2월 1일부터 멕시코랑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데 이어서 중국도 한 10% 정도 관세 부과 방침을 이제 밝힌 거죠. 최근에 그 유럽 연합이죠, EU에서도 관세 부과 가능성을 이제 시사를 합니다. 불법 이민자 송환을 거부한 콜롬비아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백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직은 없는데 안심할 수는 없다. 트럼프는 취임일에 무역 적자의 그 원인 조사와 무역 그 상대국들이 체결한 기존의 무역 협정 재검토 등을 조사해서 4월 1일까지 권고안을 내라고 이제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미국의 그 8대 무역 적자국인 만큼 트럼프의 시야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멕시코, 뭐 캐나다 사례를 유추해 볼 때 이 보편관세 부과 후에 그 양자 간의 FTA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조정하는 그 경로도 상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도 설명을 하네요. 지금 보니까 바이든 정책 지우기도 한국 경제에는 리스크입니다. 트럼프는 취임 후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 구매 명령을 폐기하는 미국 에너지 활성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합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그 생산 보조금 축소는 없지만은 전기차 의무 구매 폐지는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타격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는 거고, IRA 전면 폐기는 그 반대하는 공화당원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도 많지만은 법안이 폐기되지 않더라도 뭐 세액공제 수혜 요건을 까다롭게 변경하는 등 지원 규모를 이제 축소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서 전기차 관련 주가도 이제 출렁이더라고요. 지난달 20일에 주당 37만 5천 원이었던 LG엔솔 주가는 지난달 31일 기준 35만 2천 원까지 떨어져야 또 쭉 빠지더라고요. 같은 기간 삼성 SDI 주가도 24만 3,500원에서 22만 2천 원까지 하락을 했고, 증권사들도 트럼프 취임 이후로 이 정책 리스크 확대로 이들 목표의 그 목표 주가를 잇따라 낮춥니다. 최근에 보조금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도 이제 불확실성을 현재 키우더라는 거죠. 미국 반도체 이 보조금의 지원 대상에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포함됐습니다. 당장 이들 기업의 불똥이 튈 것 같아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그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은 지난해 12월 미국 상무부랑 그 47억 4,500만 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최종 체결을 했죠.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AI 그 메모리 어드밴스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키로 한 하이닉스도 미국 상무부로부터 최대 4억 5천만 달러 직접 보조금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 산업과 무역 정책을 총괄할 그 상무부 장관 지명자의 발언으로 기업들은 불똥이 튈까 걱정이에요. 지금 그 지명자는 지난달 29일 상원의 그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미국 정부랑 확정한 계약을 이행하겠냐 그런 질문에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확정한 계약인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노릇이라는 거죠. 혹시라도 그 이미 지급이 결정된 보조금이 줄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 착공이나 생산 지연, 투자 일정 등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같은 흐름에 이제 입법조사처는 미국 현지에 통상 외교 협상을 전담하는 통상협력 대사를 임명을 하고 적극적인 외교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대중국 견제를 강화할수록 한국과 일본의 역할 확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지렛대 삼아서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민간경제연구소의 제언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죠.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재부 장관. 하여튼 이분이 그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신속하게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 대통령이 지금 공석이다 보니 지금 저런 상황이죠.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점점점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과연 어떻게 또 후려칠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트럼프는 뭐 다른 나라 생각을 안 하니까 오직 미국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보니 주위의 나라들 동맹국들도 상당히 시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상당히 좀 피곤한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오전 시간 보내시고 나중에 또 점심 먹고 뵙도록 할게요.